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논술 준비를 하시러 좀 오시긴 했는데, 이제 논술을 이제 쓰기 전에 우리가 항상 간과해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이과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3학년 내신이 남아있는 게 3개밖에 없죠. 3개. 뭐죠? 국어, 영어, 수학.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진로교과라서 바텀 2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좀 잘 보면 이제 성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긴 보거든요, 대학에서. 그 대학 보는 게 과거에는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실질적으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많이 따졌었는데 이제는 성적 향상에 대한 것도 좀 봐요. 근데 이제 등급 들어가는 과목은 뭐밖에 없죠? 국영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영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2학년 때보다 한 등급이라도 오른다면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게 올랐다. 특히 우리는 이과니까 올랐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진로 교과는 대부분이 이제 등급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등급 환산을 해요. 진로교과 대부분 세 과목을 하는 학교가 있고 상위권 대학은 뭐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그냥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만 맞으면 되지 이렇게. 학교마다 레벨이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교과의 A 비율이 거의 한 70% 넘거든요. 그리고 평균도 8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밖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의 이제 전형 계획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살짝 A가 좀 달라요. A가 한 50%에서 40% 정도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A만 맞아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원점수를 최대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친구가 원서를 쓸 때 종합 교과 전형은 만약에 좀 멀어졌다 라고 판단이 들면 종합 전형으로 써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술 6장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도 위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인문하고 자연은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종합전형을 대비함에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어려워요. 실제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1, 고2 때 과탐했던 것들 그리고 창체 활동에서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1, 2학년 때 좀 부족한 게 3학년 때 갑자기 채워진다고 대학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워야 된다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언제 한 거니? 2학년 때 한 거니? 근데 3학년 때 연결시켰니? 아니면 3학년 때 한 교과 과정인데 거기서 좀 더 심화했니?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동국대부터 뭐 인서울권이니까 대부분 논술로 쓴다고 하면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을 텐데 뭐 2등급도 있을 수 있고 4등급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1, 2, 3학년을 꼭 통틀어서 봐요. 실제로. 3학년 때 갑자기 학생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설사 1단계를 합격해서 2단계 면접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과거에는 야, 너 내용은 어땠었니? 뭐 열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지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과정을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니? 중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니? 하고 물어봐요. 한 번 정도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를 과탐 2니까 그리고 과탐 1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에서 한 등급이라도 과목 3개 중에 하나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로교과지만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어쨌든 90점 정도까지는 맞춰줘야지 똑같은 전국에 오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적이 비슷하다면 그 아이는 합격할 확률이 1단계 합격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선생님 2단계는 어떻게 물어보잖아요. 2단계는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가야 돼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무슨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 내용을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도. 그래서 면접이 대부분 이제 수능 전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논술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도 있고 이후에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면 우리 이과 애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수시로 다 가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시도 바라보지 않을 거고 오로지 수시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조금 줄어듭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면접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서 써놓고 나의 학생부가 완성이 되는 건 8월 31일 날 완성이 돼요. 그러면 받아서 하나하나 내가 그 학과에 쓰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 2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를 선택했다면 물리 파트에서 역학 파트를 빼든지 아니면 뭐 기계 쪽을 빼든지 아니면 뭐 기하랑 연결시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생각은 하지 마라. 핵심적으로 대학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학과와 연관된 학업 역량은 한 3개 정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면접 볼 때 한 20개 정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지금 7월 기말고사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언제까지? 9월 원서 쓰기 전까지는 여름방학이 3주로 좀 짧잖아요.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뭐를 많이 하냐면 학생부를 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특히 여학생들. 특히 생명과학이나 생명 쪽 쓰는 친구들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2학년 때도 잘 되어 있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 친구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데 3학년 때 갑자기 한다?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에서 자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까지 하루를 놀아버리면요. 5과목 중에 하나가 등급이 떨어집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 떨어져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계획 세워서.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고1보다 더 놀아. 고2보다. 이미 포기해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은요. 11월 모평까지 최선을 다한 애들이 결국 붙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학습량을 갖고 있는 애도 끝까지 하루하루를 버텨내서 11월까지만 버티면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합격할 확률이 실제로도 거의 2배 이상 높아요. 두 번째, 이제 수능 얘기 간단하게 해드려 볼게요. 수능에서 예를 들어 똑같이 아까 학습한 친구들이 있고 성적도 내신 성적도 비슷해요. 근데 긍정적이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하는 친구하고 부정적이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하고 입시 결과가 다릅니다. 시간은 똑같이 공부해요. 부정적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언제 공부하지? 공부 조금 더 할까? 이 머릿속에 한 문제를 풀고 잡생각 한 2, 3분 하고 한 문제를 풀고 한 잡생각 4, 5분 하고 이래요. 시간은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아이는요. 그냥 놀아요. 놀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집중적으로 1시간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수능 가면 기본적으로 전체 표점에서 보면 15점이 높습니다. 그 얘기 뭐냐? 부모님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말씀을 드리고 9월 모평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입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면 6월 모평을 한번 보고 나서 거기는 누가 들어오죠? N수생 들어오죠. 9월 되면 N수생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8만 명 정도 시험 봤는데 보통 9월 되면 15만 명 중에 N수생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 한 9만 명에서 한 10만 명 조금 안 되게 들어와요. 그리고 아예 N수를 하는데 그 시험을 안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거나 서울대를 다니고 있거나 뭐 연대 연고대를 다니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진짜 센 애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어. 왜? 뭘로? 등급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아이들이 한 10,000명만 들어오면 내 등급은 쫙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설명회 때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서 6월 달에 성적 떨어지는 것이 보통 0.3에서 4등급 정도 떨어져요. 평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급 2개 떨어진 거죠. 전 과목에서. 그래서 6월 달에서 9월이 되면 0.7에서 8 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9월에서 수능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0.9 정도가 떨어집니다. 평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5과목이 다 등급이 다 하나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6월 모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죠. 6월 모평 어려웠다 그러던가요? 쉬웠다 그러던가요? 우리 고3 애들은 다 어려워요. 뭐든지 해도. 근데 원서를 쓰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번 6월 모평이 국어도 좀 어려웠고 수학도 생각보다 좀 지난번 수능하고 비슷해 약간 쉽긴 했는데 어려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9월 달에 모평을 본 다음에 그거랑 평균을 내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해야 11월 달에 난이도를 조절할 것인가를 조절하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의대가 늘어났죠. 그리고 의대 사태로 인해서 휴학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 뭐 합니까? 휴학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군대를 가면 다행인데 군대도 못 가. 그럼 뭐 하겠어요? 공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수능으로 고득점을 맞아서 가는 건 올해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상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달처럼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은.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요? 일단 교과 성적을 봐서 하나 쓸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된다 생각하면 교과를 하나 정도는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2개 이상 쓰지 말고. 그리고 종합으로 뭐 인서울권이든 인서울 안에 들어오거든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쓰고 나머지 논술 쓰거나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게 중요할까요? 수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이과 친구들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건 맞으나 여전히 어느 학교 이하는 건대 이하의 학교들은 정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수학에만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건대의 공과 계열의 거의 대부분의 학과의 수능 100분위가 94 정도 돼요.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2등급이죠. 2등급 앞이에요. 동국대학교의 수능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0분위가 보통 89 정도 됩니다. 2등급 정도 되죠. 2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그럼 작년에 우리 2등급 컷이 얼마였을까요? 1등급이 수학 같은 경우는 81점이었어요. 2등급이 70점 초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머, 멀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과 애들이 70점대 후반을 맞으면 안정적 3등급을 만드는 거죠. 앞쪽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확통으로 보잖아요. 80점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등급이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과에서 70점대 후반을 맞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를 잘해. 2등급을 맞을 수 있어. 그럼 이제 과탐이 있잖아요. 과탐 중에서 하나를 3등급을 맞고 하나를 4등급 정도 맞으면 어디를 갈까요? 어머님들? 인서울 무조건 합니다. 정시에서. 수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 간단하게 이제 번뇌를 했던 거고. 자, 이 모평 크게 기대하지 말라. 우리 기준은 언제 정하자? 6월 달 걸로 이미 정해 나와서 오셔야 된다. 몇 개 정도? 10개 정도의 학교를 정해 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종합전형으로 써보려고 하는 어머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정도는. 그죠? 이미 어디가에 며칠 전에 다 떴어요. 모든 학교가. 그러면 이제 어디가라고 치시면 거기에 학력 평가라고 나와요. 거기를 딱 누르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뭐 논술전형의 합격권이 나와요. 올해는 그게 크게 변하지 않거나 약간 성적이 떨어져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추출하십시오. 인쇄해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쓸 수 있겠네? 없겠네. 그럼 몇 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과를 쓸 수 있으면 교과 하나. 그리고 종합을 쓸 수 있으면 하나나 2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정도 학교를 뽑아서
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뭘로? 더 상위권 대학 뭘로 가요? 논술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월 모평 보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 5일밖에 안 걸려요. 5일 동안 그거 갑자기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따라서 지금 결정해 놔야 된다. 미리 몇 개? 최소 10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추석 때 고맙게도 원래 추석 연휴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인데 월요일이 16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그 전날 토요일 학교가 쉬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때요? 저녁 때 쉬죠.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족한 과목이나 더 정리해야 되는 과목이 있거나 더 잘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언제? 이때 수능 특강으로 채울 수 있죠. 그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 돼요. 지금. 그때 기간을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5일이 그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등급 하나씩 오릅니다. 특히 어떤 과목? 과탐 같은 경우는 오를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학 계획을 따로 짜고 나서 방학 이후에 왜 이러지? 방학 이후에 추석 때까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루 완전히 놀아버리면 등급 한 과목 등급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뭐 수능 볼 거고 뭐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있다 정도.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은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 개 특정 학교만 뭐 홍대라든지 이런 학교들만 논술이 수능 전에 있고 거의 대부분이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작년에 전년도가 45만 명이어서 인원이 3만 3천 명이 작년 대입 1학년 애들이 3만 3천 명 줄여갖고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실제로 3만 3천 명이면 예를 들어 한 10%만 해도 얼마인가요? 10%. 3,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빠져줬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수시로 가기 쉬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적은 게 요때예요. 오히려 16,000명이 늘었죠. 16,000명의 20%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인가요? 20%면. 3,000명 되겠죠. 3,000명. 3,000명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의대가 몇 명 늘었어요? 1,500명 늘었어요. 거기에다 그러면 상위권이 쭉 빠져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첨단학과가 작년하고 올해 생긴 게 자그마치 몇 학교가 생겼냐면 거의 한 1,000몇백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빠졌죠. 그러면 우리는 유리해진 거예요? 안 유리해진 거예요? 작년보다.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학교를 낮춰서 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낮추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기회다. 첨단학과가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굉장히 많이 뽑아요. 올해만 760명대? 뭐 그 정도 돼요. 작년에도 한 700명이 넘었어요. 거의 800명, 801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회가 많다. 그 얘기를 이제 표로 나타나는 거고요. 역대 고3 수험생 중에서 대입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절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다음 해가 되면 어때요? 다음 해가 되면 또 늘죠? 그죠? 이때는 재수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올해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뭐 뽑아놨어요. 그래서 상위권이 15,000명이고요. 재수생 상위권이 15,000명이에요. 그거 합치면 39,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과한테는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여기에 보면 18,000명이 1등급이었잖아요. 18,000명이. 그렇죠? 작년에 1등급이 80 초반, 6초반. 2등급은 70점대 초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도 똑같이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 60점대 후반을 맞고 있다 그러면 몇 문제만 더 맞으면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맞든 그래 4점짜리 어렵다 치자. 그럼 3점짜리만 한 2문제에서 3문제를 맞으면 이 애는 안정적 2등급의 중간에 껴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국어와
과탐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대학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은 건대까지 중앙대, 뭐 시립대 대부분 수학 100분위가 89에서 91이에요. 2등급 끝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건 안 돼요, 선생님. 뭐 그러려면 왜 논술을 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논술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최소 3등급은 앞쪽은 찍을 수 있어요, 실제로. 누구 때문에? 땡큐하고 인문 어머님들 때문에, 우리 인문 애들 때문에. 제가 어제 인문 설명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자유전공학부가 생겨서 우리 애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정시에서 자유전공학부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인문 빼고 자연 빼고 합쳐요. 그게 유형 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자연계가 인문으로 갈 수도 있고 인문 애들이 자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수학 성적 때문에 인문 애들이 더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시에 가세요. 근데 우리 자연 애들은 정시까지 아직 기회가 많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애가 선생님 수능이 4등급이에요. 4등급 후반이에요. 수학 얘기하는 겁니다. 논술 써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그 정도 되면. 앞으로 그래도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뭐다? 3등급 맞자.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하나 잘 찍으면 2등급이라도 맞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 입학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쟁점 사항인데요. 1,500명 늘었어요. 간호대 일부 인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신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의 입결은 대폭 완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아까 입결을 다 10개 학교를 다 뽑아보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결이 한 3.5등급 됐다. 그러면 우리 애가 쓸 때는 3점 몇 등급? 6등급에서 7등급 정도면 써볼 수 있다는 뜻이.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3.5와 3.7의 차이를 잘 모르실 텐데 0.2 차이잖아요. 112단이 1, 2, 3학년 다 합쳐서 단위수 합쳤을 때 등급 매길 때 4단위짜리를 등급을 하나 올리면 0.04가 오릅니다. 그럼 0.2를 올리면 4단위짜리 몇 과목을 올려야 돼요? 5과목을 등급을 올려야 0.2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0.1이란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합전형은 그래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 지방에 있는 일반고하고 뭐 외곽에 있는 일반고, 뭐 경기도 일반고, 뭐 충청도 일반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못 채워줘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학군지에 있고 학교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지만 애들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뽑히는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컷라인을 보는데 잘 들으셔요. 50% 컷을 기준으로 쓰셔야 됩니다. 50% 컷이에요. 70% 컷으로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거는 여태까지 입결을 제가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70% 컷은요. 주로 어떤 학교도 친구들이냐면 센 일반고. 얘가 70% 해당하고 그냥 일반고 애들은 50% 컷을 기준으로 플러스 2 정도 해도 해볼 만하다. 이해되셨죠? 유리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자율전공.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과 합쳐서 구분 없이 뽑는다 그랬어요. 수시에서도 뽑고요. 정시에도 뽑아요. 수시에서는 통합해서 뽑는다고 하면 인문 쪽 아이들이 만약에 5명 빼냈어. 학과에서. 그리고 자연계에서 5명을 빼서 10명짜리 자율전공을 만들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그대로 뽑아줘야 되는 게 대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인문 5명 뽑고 수시에서. 자연에서 5명 뽑고. 그런데 대학은 제가 봤을 때는 인문에서 4명 뽑고 자연에서 5명 뽑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정시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기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문 친구들이 등급 맞는 점수는요. 상위권 대학이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인문 친구들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4등급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등급 찍어요. 수능을.
우리 애들은 4등급보다는 좋잖아요. 3등급 후반이라도. 그게 수능까지 계속 간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포기하지 말고 정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냐면, 혹시 우리 주변에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나 기회균형 전형인데, 이 전형은 실질적으로 수시 원서를 쓰면 합격 기준이 보통 0.3에서 0.4 정도 떨어져도 합격해요. 그럼 저 학교가 합격 기준이 뭐 2.2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친구들은 얼마요? 2.6 정도 돼도 합격 가능성 하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여기에 그게 해당하신 분이 있으면 적극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정말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교과전형 자연계 경쟁률 입결이에요. 자,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다 뽑은 거 평균 낸 거예요. 평균 낸 건 없을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전형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쭉 보니까 세종대 교과 컷이 70%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교과는 뭐예요? 정량평가기 때문에 그냥 교과로 점수로 그냥 뽑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과는 50% 컷과 70% 컷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럼 70%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친구와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별로 안 합니다. 따라서 조금으로 안정 쓰려면 요 등급대에서 쓰면 된다. 자, 그런데 이 교과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대 늘고 첨단의학과 늘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한 0.1 정도는 더 써도 된다. 교과에서는. 종합은 좀 더 써도 되는데 0.1 넘어가면 안 돼요, 어머님들.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쓸 수 있을 정도들을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니까 23학년부터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어.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문과 친구들이 알아서 성적이 안 좋아져서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인하대까지 쭉 덕성여대까지 보니까 덕성여대는 3.05도 되고요. 보통 보니까 여기 가천대 같은 3.29, 2.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가천대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29죠. 원래 수능 최저가 없으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쭉 평균을 내보면 2점대 중반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하나는 쓸 수 있다. 수능이나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이랬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논술 쓰는 친구들이 요 전형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2점대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교과 전형 하나 정도 있는지 찾아봐라. 반드시. 추천 전형인데요. 다 제한이 없어요. 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원수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숭실대와 과기대만 3수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재수생이 있으면 내가 작년에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숭실대와 과기대까지 써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명지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뽑는데 명지대만 20명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과탐이 무조건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적과 기어가 들어간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수학은 다 국수용으로 여기 빨갛게 표시된 건 뭐냐면 작년에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됐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냥 수학 봐도 됩니다. 확통으로.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달려온 길이 있죠. 어떤 길 달려왔어요? 미적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보시고. 탐구가 이제 문제예요. 탐구. 탐 하나 여기 과학 보시죠. 과학. 국민대와 숭실대는 최저가 과학이 들어갑니다. 최저에 하나 봐야 되고요. 나머지 과기대, 세종대, 그리고 단국대, 그리고 여기 가천대 다 탐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나는 정시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수능 논술을 잘 쓰고 탐이 솔직히 둘 다 뭐 사를 찍고 있어. 뭐 이러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탐론이 생길 수 있어요. 사탐 하나 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한 3등급 찍는데 국어도 그런 친구들은 3등급이나 4등급 찍기를 확률이 3등급 찍기를 확률이 높거든요. 영어도 3 아니면 4예요. 근데 이제 2합 좀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를 쓰려면 뭐 시립대나 중앙대나 3합 7이잖아요. 수능 최저가. 3합 7 찍으려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탐구 중에 하나를 내가 잘하는 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바꾸는 건 안 된다. 차라리 과탐 한 과목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더 빡세게 하자.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상명대 뭐 여기도 탐구죠. 탐구. 그 다음에 어디만 동덕여대 약학만 미적 기하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탐구입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상명대는 여기는 성신여대, 뭐 서울여대, 동덕여대, 뭐 아주대 이런 데는 국영수 과만 들어가는데 얘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국영수 과 성적으로는 저기가 조금 부족한데 평균적으로 다 높다. 그러면 상명대를 써볼 수 있다. 뭘로? 교과로. 교과로 써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까 교과 성적이 상명대가 어떻게 됐냐? 2합 7인데 2.75죠. 상대적으로 낮죠. 왜 그럴까요? 국영수 과가 아니라 사회도 들어가고 나머지 뭐 정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국영수 과에서는 2.4, 2.한 8 이렇게 나오고 2.9, 아니 3.0 이렇게 나오는데 전 과목을 봤을 때 뭐 정보를 잘 봤다거나 그래서 성적이 좀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2.8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명대는 써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경쟁률의 종합전형입니다. 다시 위로 한번 가볼까요? 종합전형인데 동국대가 2.52, 2.35 이건 50%로 해놨어요. 왜 50%로 해놨을까요, 어머님들? 우리 지역의 일반 학생들이 합격하는 기준이 대부분 50%가 맞춰져 있어요. 대략.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경기권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성적이 어때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적상으로 보니까 종합전형은 변화가 별로 없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과는 문과 애들이 깔아줬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종합은 왜 그래요? 종합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 출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대학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요 아래쪽은. 그래서 요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라.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랬잖아요. 역시 내 학생부가 괜찮다 싶으면 플러스 2 정도 해도 돼. 0.2 정도 해도 된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0.2. 근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0.1 정도 플러스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리해졌다. 자, 광운대부터 이제 3점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운대 서류가 3.04, 면접이 3.06, 명지대 3.64, 서류가 3.30.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서류는 내가 그래도 학생과 잘 돼 있어라고 집어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 그걸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1단계 통과하면 가서 나의 말발로 이걸 해결하리라. 1단계 합격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들? 학생부를 쭉 본 다음에 몇 가지 추출하라 그랬죠. 몇 개? 최소 20개 정도, 실제로는 한 40개 정도의 질문지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좀 열심히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40개 정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출을 해보면. 그거 수능 끝나고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대답할 정도 된다. 그래서 성적이 좀 부족하면 면접형으로 되도록이면 면접형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기주도 인재와 학교생활 누수가 있잖아요. 학교생활 누수자는 일종의 학교 추천이에요. 추천. 추천을 받으니까 2.6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추천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학생들은 2.96이면 저기 평균이니까 간호대학 빼고 청담융합 빼고 생명 빼고 왜 거기만 빼요? 그거 애들이 다 여학생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좀 빼고 나머지 학과를 예를 들어 뭐 기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을 선택하면 이 성적보다 조금 안 좋아도 무슨 얘기예요? 3점대 넘어가도 써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까지 가면 3.45까지 있어요. 여학생들은. 이걸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하죠. 어떤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서울에 여대가 몇 개 있으니까 이화여대 빼고 예를 들어 숙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5개가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 애들이 성신여대를 가려고 올라오지는 않아요. 잘. 되도록이 뭐 경북 애들이나 경남 애들은 부산 애들은 부모님들이 보수 있어가지고 야 성신여대 갈 거 그냥 부산대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 부산대 성적이 성신여대 정도 성적이에요. 실제로. 그럼 굳이 멀리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애들만 주로 경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대는 여학생들은 쓸 수 있다면 여대를 반드시 종합전형 내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종합전형인데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 선생님 건대와 동국대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도 없고 실제로 우리 레인지로 높으니까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 선배가 3.0이었어요. 그래서 붙은 경우가 있어요. 라고 했어. 제가 왜 학교 얘기를 할까요? 반드시 선배들이 그 학교를 내 성적과 거의 비슷한 친구가 붙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임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2점 초반인데 이과에서 2점 초반 공부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으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건대를 쓰면 웬만하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레벨을 좀 봐요. 대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컴공을 쓰는데 이 근처 바로 근처에 있는 S고등학교가 2.1층과 컴공을 썼어요. 추합으로 붙었어요. 추합으로. 근데 쫙 멀리에 있는 S고등학교 있잖아요. 잘 나가는 학교. 걔네 3점대 초반이 붙었어요. 근데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1.9는 떨어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합교 입결을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애가 수능 최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홍대예요, 홍대. 홍대가 수능이 3화8이죠. 3화8이 낮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보십시오. 3화8의 등급이 과탐이 하나니까 수학이 3등급을 찍었어. 근데 국어도 3 찍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어머니? 2가 남았잖아요. 영어 2를 찍거나 아니면 뭐를 찍으면 과탐에서 2 하나를 찍으면 홍대를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홍대는 발표할 때 이 친구들은 2.35, 4.2.42라고 발표하지만 저희가 역대로 쭉 살펴보면 3점대 되게 많아요. 실제로. 홍대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적이 3점대 초반이거나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려보는 거니까 3점 초반에 2점대 후반이면 내가 수능 최저가 된다면 홍대는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부는 그래도 괜찮아야겠죠. 괜찮아야 돼요.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홍대를 정시로 가려면 이 등급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요 3화8로? 못 갑니다. 수학이 반드시 2등급이란 전제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 2등급이 아닌 이상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전형에 내가 노려볼 수 있는 학교의 포지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또 있죠. 어디 있나요?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수학 포함 2합 5예요. 2합 5. 그래서 평균 성적은 보통 한 종합전형 성적이 2.5 정도 되거든요. 해소, 자연 계열이. 그 정도 되니까 내가 학생부가 좋아. 이런 친구 있어요. 2.183, 3.04인데 학생부 굉장히 좋은 친구도 있어요. 딱 봐도 야, 얘는 무슨 학교 활동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되면 뭘로 승부 볼 수 있어요? 가서? 서류로 끝내요. 그 면접이 없어요. 오히려 교과가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노려보는 전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 예를 들어 이제 서라벌이나 대진이나 대진여고에서 3점대 초반 찍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연까지 포함해서. 약간 상향이긴 한데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수능 성적이 중앙대를 간당간당하거나 그거보다 성적이 조금 잘 나온 애들. 그 얘기는 다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면 수학이 2등급인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뭐 과탐 1등급 하나 찍고 이런 친구들이 중앙대를 가거든요. 정시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중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써놓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보고 고민을 했었어요. 야, 수능 성적 안 좋으면 야, 면접 가자. 근데 올해는 면접이 사라졌죠. 그럼 그 친구들이 중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수능 성적이 나오는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 학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그전에는 마지노선이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전히 우리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가 괜찮은 친구들은 중대를 노려봐도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중대, 그리고 어디? 여학생은 2대, 그리고 어디? 홍대. 요 세 개는 2점대 중에서 3점대 사이가 되면 반드시 노려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숙대까지는 2.6인데 세종대부터는 3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종합전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요 50% 기준이 아니라 70% 기준을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단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말씀드렸죠? 학교에 입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꼭 그 과가 아니더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제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대학으로 쭉 가니까 이제 2.80, 70%, 3.04, 2.93, 3.06, 3.26에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수리논술로 봤을 때 이 학교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이거보다 높은 수리논술을 써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 정도 맞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포기 안 하고 곧 수능까지 가잖아요. 3등급은 맞아요. 그래서 올 3을 찍으면 어디를 갈까요? 광운대를 갑니다. 광운대 안정적으로 가요, 어머님들. 3 찍고 국어 예를 들어 3 찍고 영어 4 찍고 과탐 한 4 찍었어. 그럼 3344죠. 여전히 광운대 갑니다. 그럼 선생님 3344보다 떨어진 학교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또 없을까요? 이제는 이제 36이나 한성이나 이런 데 찾아야 되고 남학생은 여학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대 갑니다. 충분히 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수학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이. 그래서 수리논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리논술을 잘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과 애들은 정말 유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친구들이 수리논술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닐 건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3등급, 4등급 찍는 친구들이 약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약점. 복습을 안 해.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하면 돼. 근데 복습하면 한 번만 복습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한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어떤 원리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적용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문제를 어려워도 수리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30분 쳐다봐서 그걸 이해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수학 성적 무조건 3등급 나와요. 수능에서. 그리고 수리 논술도 잘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정시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 몸에 뱄어. 1, 2, 3학년 동안 복습 자체를 안 해.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복습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복습하는 수리논술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은 하루에 최소한 수학 공부는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매일 공부해야 돼요.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수리논술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수능에서도,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도.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영어 조금 못 봐도 돼요. 영어 4등급 찍어도 됩니다. 대신에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요? 국어. 국어는 이제 문과일과 같이 시험 보니까 맞기가 만만치 않죠. 보통 애들이 한 3등급 찍어요. 4등급.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과학 잘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후반이 돼도 우리 아이들은 인서울이 가능하니까 종합전형으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죠. 자, 그리고 성신여대 가니까 이제 여대는 서류 전형과 상명인재 3.22 그리고 뭐 3.66 덕성여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걸 보기 전까지는 그냥 암울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암울하지 않다. 이제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들 예측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쓰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교과로 쓸 수 있다면 인서울 커트라인에 하나 정도는 잡아놓자. 근데 얘가 실제로 아까 봤던 덕성여대가 아까 종합전형으로 몇이었어요, 운이? 교과로는 2점대 중후반이었는데 종합전형으로는 3점대 후반이죠. 근데 모평은 어찌됐든 얘가 막 수능까지 가면 올 3은 찍을 것 같아. 그럼 덕성여대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과로. 그럼 그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종합전형 2개 쓰고 논술 4개 쓰고 그리고 수능 올인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수능에서요? 무조건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기회 많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50% 평균으로 봤는데 과연 그걸 그대로 믿고 써야 돼요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방 일반고는 종합전형에서 0.3에서 0.5 빼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종합전형에서 2.5 정도 되는 커트라인이 나왔어. 그러면 요 바운더리에 있는 학교 말고 여기서 쭉 더 빠지는 일반고 있죠. 거기는 여기에 해당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바운더리인데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있죠. 어머니도 다 아세요. 내가 굳이 학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0.2 정도 빼줘야 돼요. 성적에서. 그래서 아까 50%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약간 괜찮은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영신 뭐 요 정도, 영화 요 정도. 이 학교들은 0.1 정도 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센 일반계 고등학교 있죠. 매우 센데. 어디가 세요? 대진여고, 서라벌, 재현, 뭐 이런 학교들. 그 학교들은 실제로 딱 그 50% 점수에 맞추면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쭉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0.5 플러스 한 건 어느 학교를 얘기할까요? 선덕입니다. 선덕. 선덕은 심할 때는 1.0 해도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판단하면 아까처럼 거기서 약간 보수로 쓰시면 되고 50% 기준에서 선생님 저희는 논술까지 보고 실제로 재수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과목은 무조건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하고 과학이에요. 국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영어는 단어를 계속 꾸준히 외워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게으르거든. 그래서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수학은 재수했을 때 수학 과학을 해놓으면 재수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근데 수학 과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재수학원 원장도 했었고 기숙학원 원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때 애들이 성적이 가장 잘 오르고 대학을 잘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수학, 과학 안 돼 있잖아요. 재수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시, 수학이라도 잘해서 정시로 가자. 재수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물리학과 보니까 이 경희대거든요. 1.5등급부터 2.5등급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이 종합전형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6등급, 7등급이 있어. 어머, 얘는 누굴까요? 과거 애들이에요. 과거 애들. 과거 6등급은 공부 못해요, 언니. 영재고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걔네는 아마 저기 여기 가라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과거고요, 꽃이. 그리고 여기 자사고가 아니에요. 이 자사고는 어떤 자사나 전자사예요. 전자사. 이 7등급은요. 6.5, 3등급은 전자사에서 거의 꼴찌한 애들이에요. 꼴찌한 애들. 그래도 혹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뭐 하니까? 잘할 거라고 판단하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쭉 여기 이제 지리학과. 자, 몇 명 안 뽑죠? 이거는 연과고이들이나 뭐 자사고이들이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전형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서 교과를 꼭 2개 정도로 쓰고 많이 썼어요. 실제로 상위권 애들도. 근데 이제는 올해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과를 쓸 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쓰자. 근데 만약 그 성적이 그것을 벗어나고 있다. 그럼 교과 쓰지 말자. 그리고 뭘 쓰자? 종합 2개 정도 쓰자. 그리고 뭐 쓰자? 논술. 그리고 결국 무슨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수학을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논술뿐만이 아니라 수능, 수학은 정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애들한테.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 수학은 국어는 대부분 이과에서는 30% 정도 들어가요. 근데 학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25%, 30% 사이고요. 국어가. 수학은 변함없는 35%예요. 적용할 때. 영어는 20% 적용이에요. 바탐 30% 적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수학과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는 하나 쓸 수 있으면 하나 쓰고 종합 2개에 논술 3개. 근데 그것을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 교과 쓰지 말고 종합 2개에 논술 4개 쓰시면 된다. 관건은 뭐예요? 수학이에요. 그리고 국어는 학교 레벨을 결정하는 거고 과탐은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수능 때문에. 자, 고려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위권 도전 학생하는 입시 대처법이에요. 첫 번째, 정시 불확실성이 증가됐으니까 수시 안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여전히 그래도 정시보다는 뭐가 유리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수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입결이나 그리고 흐름, 학생 모집 방향, 전형을 따져봤을 때 올해는 정시도 해볼 만하다. 뭐만 되면? 수학만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확통에서 만점 받은 애가 작년 만점이 137점이었어요. 100점 다 맞은 거야. 확통 선택한 애들이. 이과는 미적 선택한 애들이 148점이었어요. 몇 점 차이 나요? 11점 차이 나요. 그래서 쭉 이 격차가 쭉 이제 등급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같아지냐면 4등급에서 같아져요. 그럼 우리는 3등급만 맞아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리해요? 유리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전공 학과가 생겼는데 그게 문과학과 같이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유리해요. 유리해요. 다만 그 친구들은 국어는 3이나 2를 찍을 거야. 인문 애들은. 그럼 내가 그것만 맞아주면 미안하지만 문과 애들 갈 자리를 누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회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시 최저 조건이 있는 전형을 무조건 써야 돼요. 보통 논술 같은 경우는 다 얘기 드셨겠지만 200대 1 막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으면 200대 1인데 수능 최저가 좀 센 학교들은요 실질 경쟁률이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종합전형 경쟁률 보여드렸죠. 거의 대부분 15대에서 20대 1 사이예요. 종합전형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렌즈도 크잖아요. 그것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학 수리 논술은 어때요? 내가 수학을 제대로 한 문제라도 풀 수 있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유는 대학은 그렇게 뽑습니다. 보세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중급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수리 논술은 어떤 개념이에요? 답을 맞추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죠. 얘기는 과정이 성실하게 되어 있으면 설사 답을 틀려도 뭘 줘요? 점수를 줘요. 그런데 수능 풀듯이 쭉 풀고 그냥 덜렁 탁 찍고 이러면 맞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몸에 밴 친구들은 수리논술 하기 어려워요. 근데 방금 수리논술 하는 과정처럼 수능 공부도 해야 돼요. 나머지 기간 동안. 3점짜리 맞아야 되잖아요. 4점 미적은 힘들더라도 4점짜리 어려운 것 중에. 그건 맞잖아요. 그럼 70점대 중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뭔 확보해요? 3등급은 확보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학교를 레벨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수시 최저 조건 충족과 정시 핵심 과목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학과 국어고요. 과탐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여름방학 때까지 끝내야 돼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매일 두 과목이니까 퐁당퐁당 뭐 해야 돼요? 기출문제 풀면서 나의 약점이 뭔지 한 문제라도 보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꾸준히 공부하는 공부는 무슨 공부해야 돼요? 국어, 영어.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되니까?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수능에서 영어 들어가는 비율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과학은 차이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경쟁이 심한 고등학교는 대학 고대 학업 우수형 공략.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내신이 안 나오지만 이 친구가 수능이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올해는 고대 학업 우수형이요. 면접이 없어진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고대 학업 우수형. 수능 이후였어요, 면접이. 중앙대 융합형. 면접 없어지고 수능 이후였는데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한 방에 뽑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선덕이라든지 센 학교도 있죠. 뭐 대진여고, 서라벌, 대중고등학교, 재연에서 성적이 4.8을 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 4.8을 맞추면 평균 등급이 몇인가요? 2조. 2조나요. 그런데 2하고 1이 왔다 갔다 하는 2등급 앞에 있거나 1, 2, 1, 2 이렇게 찍는 애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고대를 안 쓸 겁니다. 쓴다면 무슨 과를 쓰겠어요? 높은 과를 쓰겠죠. 그럼 낮은 과는? 낮은 과는? 안 써요. 왜? 잡혀가니까. 중대 잡혀갔으면 좋겠죠. 고대도. 근데 잡혀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가 관건이에요. 특히 4.8을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면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대는 올해 입학처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논술을 써서 4.8을 맞추면 낮은 학과는 해볼만 하다라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상위권 학과는 어때요? 컴공이라든지 컴퓨터 학과라고 하거든요. 컴퓨터 학과 뭐 이런 생명공학 이런 데는 어차피 강남 애들 쓰고 재수하는 데도 써요. 수능 최저도 맞춰요. 여기는 박 터질 거예요. 그런데 낮은 학과는 어머 내가 4.8에서 1등급 하나만 더 찍으면 예를 들어 수학이 1등급 찍혔다. 그럼 그 친구들은 거기 쓰면 아까운 거예요. 안 써요. 그래서 헌덕에서 한 슬쩍 나온 얘기인데 성적이 나온 애들은 올해는 우리는 학업 수행 안 쓴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리논술 준비하긴 하는데 물론 인서울권이나 중위권을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중위권 노려본 친구들이 좀 높은 학과는 어느 학과예요? 중앙대, 뭐 시립대 이런 학교잖아요. 상합7. 상합7인데 거기에서 하나만 뭐 잘 보면 해볼만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내가 일반계 센 학교인데 과학하고 수학과 관련된 학생과 잘 돼 있어. 그리고 확실히 그쪽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특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주로 중학교 때 영과고 준비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님이 찾아오셔서 3년 내내 그님이 찾아오셨어.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 영과고 준비하면서 해봤던 친구들이잖아요. 결국 수리논술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막 극악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해볼 만하다. 중학교 때 딱 봤을 때 선생님 우리 애가 맨 100점이었고요. 영과고도 준비했었고요. 미적까지 한 번은 봤는데 글쎄 미적은 모르겠는데 수원수투까지는 제대로 돌렸었어요. 근데 애가 3년 내내 그님이 오셔서 괴로웠어요. 이런 친구들은 써볼 만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계열적 합평으로 써라.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급수는 낮아요. 선생님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들은 어디? 중앙대 융합형 아니면 탐구형을 써라. 거기도 원래 대진고, 대진여고, 선덕이 마지노선을 썼던 데예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그럼 일단 요 지역에서만 우리의 경쟁자 수십 명이 날아갔다. 땡큐 하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5번째. 내신형 고등학교는 교과전형인데 한두 장만 쓰자. 근데 교과전형에 해당이 안 된다. 내 점수가. 과감하게 버리고 종합 2장, 논술 4장. 아시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재수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몇 장? 논술 6장. 그리고 무슨 공부만 해요? 수학 공부만 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들 이제 정말 예전에 우리 학력고사 시절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때보다 더 해요. 지금.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6번째 교과보다는 종합, 논술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지만 이 집중할 때 아까 이대나 홍대나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렇다면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이과애들한테는 역대 어떤 입시보다 유리하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 그냥 오늘 듣고 가니까 야, 너 공부 조금만 하면 된대. 공부하자? 이렇게 해놓고 엄마는 뭐 저기 TV 보고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 TV 보고 컴퓨터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X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들으시고 싶으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드린 돈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학원 근데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큰 소리 치려면요 마지막까지 내가 그래 참아가면서 너한테 해줄게 그래 놓고 나중에 큰 소리 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은 재밌는 게 여기서 삐끗하잖아요. 나중에 그럽니다. 왜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으십시오. 자, 슬슬 논술은 적극적으로 노려볼 때고요. 뭐가 관건이라고요, 어머님들? 현실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관건이에요. 하지만 이 수능 최저를 수학으로 맞으려고 해야지 되도 않는 국어와 영어로 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영어는 6월달처럼 나올 거예요. 수학도 6월달처럼 나올 거예요. 국어도 6월달처럼 나올 거예요. 그럼 과탐은 어려울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굳이 수학 열심히 하고 과탐 한 과목은 어떻게든지 패고 국어는 어떻게 해요? 애가 이해력이 딸리지만 그냥 계속 읽혀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어는 살짝 부족해도 된다. 왜냐하면 영어를 79점 맞은 애가 영어 하면 80점 될 수 있잖아요. 걔는 해야 돼. 근데 70점 뭐 중반인데 선생님 내 목표가 2등급이에요. 안 돼요. 안 했던 애가 영어 단어 외우겠어요? 안 외웁니다. 그냥 70점 중반을 유지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머님들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학교 어디가에 들어가면 입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교과와 종합 10개씩을 다 뽑아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교과에 해당하면 하나 정도 쓰자. 그리고 나머지 종합 2장, 논술 3장.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럼 종합 2장, 논술 4장. 선생님, 전 우리 애가 수학도 잘하고요. 나중에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예수 생각하십시오. 논술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